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의겸 전 대변인 결국 불출마 선언했네요. 예,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 하면서도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예. 주말까지만 해도 강력했죠, 의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조국 전 장관한테 공개 편지 그리고 이해찬 대표한테 공개 편지를 띄워가지고 경선에 나갈 기회만 달라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입장을 선회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당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출마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권유의 강도가 강해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직접적으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예. 커진 게 좀 직접적인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정부 여담에 부담감이 강해지고 전국이 살얼음판 같이 되니까 조금 제어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은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제어하자 이런 예. 판단이 내렸겠죠. 뭐 또 딴 사람들도 있죠. 논란 그렇죠. 예. 대상에는. 민주당 지금 검증위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송병기 전 시장, 그 울산시 경제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 일로 해서 여러 명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적격 판정 보류 대신에 당 공천관리위에 정밀심사 요청 이렇게 돼 있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증위에 접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당 공관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더 불이익을 주겠다. 좀 부정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공관위에서는 출마 자격 안 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보도를 한 언론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 밖에 이제 영입 인사 중에 이수진 전 판사, 양승태 대법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영입이 됐는데 정작 뭐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있지만 본인은 내가 피해를 본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고요. 민주당은 공관위가 본격 가동되면은 좀 이런 문제들은 차차 정리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네요. 공천 앞두고 어디든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 앞에는 워낙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한참 된 이야기지만은 총선 기획단 인선이나 영입 초반에는 호평을 되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좀 안 좋은 흐름이에요. 그렇죠. 뭐 미투 파문난 원정권 씨.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문희상 의장 아들 문제를 정리를 하고 좀 끊고 가려는 거였는데 흐름을 그 설 연휴 직후에 원시 파동이 터지면서 영입, 검증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또 결은 다르지만은 검찰과 이제 여권의 충돌, 험한 말 계속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안 좋은 흐름이고요. 지지율 많이 떨어졌죠. 예.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터졌잖아요. 예. 예. 자, 분위기 전환 시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특히 여당에서는 전공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뭐 깜짝 묘수 이런 게 있기가 어렵고요.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또 그게 네. 맞는 방향이고. 네. 하지만 이게 리스크 엇박자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부터 한 달이 경선 국면이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민주당 1차 여론조사 전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 지역에서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컷오프도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경선 국면이라는 것은 정당 전체의 전략하고 개별 후보의 전략이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후보들은 좀 지지층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을 더 신경 쓰는 게 합리적일 수 있죠. 일단 공천을 받고 보자. 그렇죠. 본선은 좀 나중 이야기니까. 예컨대 김의겸 전 대변인이 뭐 조국 전 장관한테 공개 편지를 띄운 거 정봉주 전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게 그렇고 이건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보수 쪽에서 뭐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탄핵 세력에 무릎 꿇는 거다. 우리는 신당 차리겠다.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전체 전략보다는 좀 강성 지지층에 일단 소구력을 보이겠다. 네. 그런 거죠. 민주당 얘기 쭉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요즘 좀 잡음이 덜하죠? 예, 김형우 공관위원장 들어온 이후에 분위기가 바뀐 게 있는데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좀 전반적으로 진도가 약간 늦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컷오프나 출마 배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국당 쪽에서도 방금 제가 민주당에 제기한 그런 자범들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당에서나 관건은 그 잡음의 강도를 줄이고
기간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은 누구에게 한마디? 예, 양당 공관위원장들께 말씀드리겠는데 두 분 다 어차피 각오하고 오신 거고 또 각 진영에선 되게 존중받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 욕먹을 일을 각오하셨으니까 그 각오하신 것들은 빨리 좀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고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메르스 사태하고 그 세월호 참사의 연도를 거꾸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예. 윤태곤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